네, 외국인님이 68화인가요? 네, 68화입니다. 68화는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굉장한 게스트죠. 정말 특별한 게스트고요. 이분 본지 2분 된 것 같아요. 어색하네요. 너무 어색하고. 저희 그 외곽의 인디맨이랑 대척점에 있는 분이죠. 정말 색깔이 안 맞는 이현님이랑? 저랑 그쵸? 약간 제가 여기 좀 뜬금없지 않아요? 뜬금없죠. 저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된 건가요? 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 일단 그러면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곽의 인디맨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배우님, 대배우 이현님을 외곽의 인디맨에서 보게 되실지는 꿈에도 모르셨겠죠? 저도 제가 이런 토크 방송을 나올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저는 라이브 방송도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몰랐습니다. 원래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들으시나요, 원래? 이게 저는 사실 그 두 분이 처음에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쵸. 인디맨이라고 써 있는데 인디맨인 건 알았어요. 인디언인가 이렇게. 쟤는 왼쪽에 있는 애는 인디언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니 달리시네. 오케이. 아니 대충 노래를 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좀 팟캐스트로 먼저 이제 유입된 팬이어가지고 이게 좀 생각보다 너무 그 힐링용으로 좋더라고요. 그 샤워하면서 전 주로 틀어놓고 들으면서 씻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1년 넘으셨죠? 네, 이제 1년 저 처음부터 봤거든요. 맞아요. 완전 초창기부터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나름 내적 친밀감이 생긴 후에 이제 막 찾아봤죠. 뭐 조금 더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뭐 어떤 노래를 하시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근데 일단 인스타그램은 두 분 다 뭐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한 건데. 네. 뭐 없다는 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 작업물이? 아니요. 삶을 막 공유하고 시시때때로 이제 그렇게 막 활성화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SNS를. 그래서 여기는 뭐 알아볼 게 없네 이러고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음악도 알게 되고 이제 하면서 조금 더 스며들었어요. 제가 팟캐스트로 이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정확히 파악이 된 거네요. 그죠? 팟캐스트를 통해서 음악까지 갈 수 있는 유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궁금했던 게 자꾸 이제 홍크님 음악이 막 우울하다 이런 얘기도 팟캐스트에서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보는 사람으로서. 그럼 이제 또 해서 듣고 하는 거죠. 정확히 누렸죠, 제가. 네, 제가 그렇게 걸렸어요. 우울하고 싶다. 얼마나 우울할까. 그래서 궁금하네요. 막상 딱 들으시니까 어땠는지. 에이씨. 아니 저는 막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 우울하다라는 느낌은 또 못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주 씨가 이제 항상 거부하는 말인데 주장인데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제 노래가. 톤이 낮을 뿐. 그래요. 공감을 해주셔야.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유입된 저는 팬이고요. 좀 성덕의 마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몰라요. 네, 아예 지금 얘기를 안 해서 아마 아예 모르실 거예요. 어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있는지. 네. 이 과정이 되게 독특한데요. 일단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을 하시잖아요. 그냥 저 그 일상 올리고 하는 거요? 네네네.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댓글 다시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알람이 뜹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현님이 댓글 달 때만 알람이 따로 뜨는 거예요. 왜요? 뭔가 조금 그래도 구독자가 있거나 구독자가 좀 있으면 뜨나? 맞아요. 이야,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잔인하다 진짜. 그래서 맞아. 제가 초창기 때 뭐 댓글을 좀 종종 달았잖아요. 네네, 뭐 재밌다, 뭐 유유, 뭐 간단하게 좀 섞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몰랐어요. 알람을 안 해놓으시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채널 들어가 봤죠. 알람 떴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브이로그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그래서 낡은 브이로그들. 그래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이구나. 네. 처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브이로그에 그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가견이 있으십니까? 브이로그를 하세요? 브이로그를 하셨죠? 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넘어가고요. 눈이 촉촉해지시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알고리즘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싱글벙글인가? 네, 맞습니다. 스케치 코미디 같은 거에서 보고 신기하다 해서 그래서 그냥 팔로우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는 왜냐면 저 완전 그래서 홈크님만 거의 지금 네. 모르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그래서 공부하고 왔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웠던 게 어쨌든 저 이미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제가 염탐도 가끔 하고 이러는 분이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니까 그래도 근데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웅주님도 저를 아시나? 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저는 원래 이제 어쨌든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 너무 공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이 마팔이라고 하죠. 네.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느샌가부터 원래 이게 막 누가 어떻게 친구인지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너 얘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좀 있죠. 부담스럽고 막 이래서 조금 원래 외면하는 편인데 반가워가지고 저도 이제 친구 버튼을 눌렀죠. 그렇게 하시고 언젠가 한번 뭐 질문 같은 거 올리셨어요. 네. 뭐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뭔가 한번 추천했어요. 노래였나? 근데 이제 막 잘 들었다고 연락 와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스몰 토크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나더 라운드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봤어요. 맞아, 방송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 봤다. 너무 좋더라. 그렇게 그냥 스몰 토크를 하고 그냥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맞아요. 길에서 갑자기 누가 너무 우렁찬 목소리로 저의 본명이 아닌 그 제가 예명이거든요. 사실 이연이라는 이름이. 근데 예명으로 부르는 친구들이 그 주변엔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 이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봤는데 미친. 웅주님 아니 근데 옆에 친구분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곧 쓰러지실 것 같은 거예요. 비주얼이 약간 약간 누굴 아파 보이셨어요. 그죠. 옹주가 누굴 패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더 인사를 나눠도 될까?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사 되게 막 우물쭈물 나누다가 이제 들어가서 저 강아지 산책 다시 나왔는데 그때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랑도 인사하고 이러면서 조금 안면을 튼 사이가 됐죠. 네. 너무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때 제가 넌지시 물었죠. 언제 한번 나오실? 이렇게. 맞아. 그렇게 운을 띄우면서 이제 뭐 하게 된 거였고 그때 어떤 일이었냐면 신기하네. 경구 형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그분 맞아요. 테라스에서. 아파하시죠 그분 좀. 아파하신다고요? 오랜만에 경구를 한번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날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가 커피를 제가 안 마셨었잖아요. 오랜만에 한 4잔 때려 마신 거예요. 초하이 상태로 커피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시길래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옆에 제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기희현이에요. 근데 이현, 기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의외의 인물이 그 눈 동그랗게 뜨시고 쳐다보고 계시길래 좀 무서워요.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네, 너무 반가웠다는. 네. 신기하네.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네. 커피. 좀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런.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 사정.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디 음악 쪽이랑 별로 연이 없으시고. 그렇잖아요. 없죠. 저희도 뭐 배우분이라든지 그런 쪽이랑은 딱히 연이 없고. 저는 맞아. 그래서 저를 이제 아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웅주 씨가.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한 게 그 외곽의 인디맨에 코미디언 재규님도 나오시고 배우분들 이렇게 여러 명 나오신 것도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스케치 코미디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어쨌든 주로 출연하고 있는 그쪽이 스케치 코미디다 보니까
아, 웅주 씨도 이 채널을 보시는구나. 근데 왜냐면 저는 그럴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보통 그 이제 싱글벙글이라 하면 그 채널 팬층분들의 느낌이 또 있어요. 그쵸. 채널마다 다 있죠. 근데 너무 다르시긴 하거든요. 아예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아시길래 팬층분들의 신기했죠. 느낌은 어떤? 생각보다 다양한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으면 잘라주세요. 그럴 말을 할 거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장전하고 하시면 어떻게? 손골 겨니고 계시는데. 자, 들어갑니다. 상처 받을 준비합니다. 철컥. 아, 일단 사랑에 대한 환상이 가득하신 분들인 것 같고. 사랑에 대한 환상? 네. 아,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돌아와서. 네. 그래서 그런 싱글벙글이란 채널을 모를 것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네. 실제로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네, 본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스케치 코미디 하시는 분 앞에 모시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스케치 코미디를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요? 어떠한 이유로? 그냥 그게 너무 보이니까 공감류잖아요. 근데 제가 공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부족함이 보이니까. 그거랑 좀 다르죠. 공감 컨텐츠에서 공감을 못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의 바둑 이야기는 못 두는데 바둑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랬나 봐요. 내가 당신 살려주는 거야 지금.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그 릴스 넘기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아는 얼굴이 있는 거야. 근데 브이로그에서 본 얼굴이 뜬 거야. 그래서 배우를 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죠.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도 떠가지고 그때 팔로우를 하게 됐고. 알고리즘이 진짜 무섭네요.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듣거든요 지금. 현실의 그 정보까지 알고리즘에 파악이 된 건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런 경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다. 좋네요, 근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오래 들으신 것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웅주 친구인가 해서 그런 건 줄 알고. 진짜? 아니요, 저 완전 애청자예요. 거의 초면이고. 네. 혹시 이거 외곽인디면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뭐 창작자시라던가 아티스트 자기도 나가고 싶다 하면 웅주한테 뭐 DM을 보낸다거나. 왜? 웅근님한테 저는 잘 안 봐요 이걸. 그 알림을 다 꺼놔가지고.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 저는 좀 시간이 아까워요 이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에요. 좀 재수 없어. 뭔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와닿아서 약간 상처받는다. 왜요? 왜요? 이것도 뭔가. 네. 왜? 왜요? 왜 나만 이것도. 안 본다는데 왜? 이것도. 왜? 아니 화면으로 볼 때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니까 뭔가 둘이 막 싸우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막 그냥 허허 웃고 이랬는데 뭔가 이제 이 대화법이 저에게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스케치업 코미디 이거 아니? 아니었어? 이게 뭐냐면 그 극으로 보던 사이코패스를 실제로 마주하니까 왜? 와, 두 분이서 진짜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그 방송할 때 말고 너무 궁금해요. 얘기하면 할수록.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게 해요. 네, 비슷해요. 말이 안 끝날 좀 더 것 같아. 업텐션으로 이거 할 땐 하긴 하죠. 그러니까 더 다운되죠. 근데 더 재밌는 얘기가 더 많죠. 이걸 안 하면. 더 과격한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제 주변엔 이런 친구들이 아예 없어요. 이런 친구들을 하면 이게 상처인데요 이게. 궁금한데요? 전 방금 상처받았어요. 죄송해요. 이런 친구들? 자, 뭘까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런 말 해줬거든요. 가끔 가만 보면 F들이 더 나빠 이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가끔씩 그렇게 비수꽂는 말을 할 때가 있다 했는데 방금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친구들? 약간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이런 새끼들. 니네 같은 새끼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제 주위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토론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두 분 다 좀 자기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두 분이 대화가 되잖아요, 자꾸.
저는 살면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충격적인데요? 근데 외부인들을 많이 안 만나시나? 궁금해서요. 네. 역시. 홍크님도. 많은 사람들이요? 네, 외부인들 많이 안 만나세요? 역시. 얼마나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 건데요. 기준이 어딘데요? 말해봐요. 궁금했어요. 네, 많이 안 만났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런 화법을 유지해 가면 결국엔 아무도 없죠 주위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재밌어요. 뭔가 저는 이제 주변에 없는 느낌의 분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재밌고 어쨌든 저를 공격하시지 않으니까 재밌어요. 공격을 해야 되나요? 아니 아까 저는 준비는 돼 있거든요. 많이 공부해 오긴 했는데 아니요, 서로가 되게 공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꼬집으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대화를 막 싫어한다 이렇다기보다 이렇게 재밌게 못 받아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 자꾸 서로한테 자꾸 계속 상처만 받는? 그러니까요. 조금 멀어질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한 걱정 하고 왔는데 그래도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서로 이제 멱살 잡기 전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웅주랑 저랑 좀 친하다 보니까 제 좀 편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파악하고 내 안에서 뭔가를 필터로 돌리고 생각을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어떤 주제로 대해서 얘기를 하든. 그래서 좀 어떤 대화가 나와도 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야 이걸 파악을 해야 좀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정확한 의중을 내 의중과 좀 붙을 수 있는 부분을 찾잖아요. 그래서 좀 찾는 것 같아요. 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한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거나. 약간 파헤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안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면 사실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래요? 왜? 그렇죠. 피곤해요. 저 이거 하는 것도. 그쵸. 네. 맞아. 에너지가 드는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 친한 사람들이랑 하면 또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재밌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이라면 이제 좀 겉도는 얘기의 퍼센테이지가 더 커지니까 그게 더 피로해지더라고요. 실없는 소리만 하면. 근데 그게 되게 재밌냐?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진지한 얘기 이런 진지한 얘기를 좀 평소에 하는데 네. 평생 해왔고 그래서 아까 제가 대척점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돌 출신이십니다. 그래요. 공동 분모가 있네요. 인디맨과 아이돌은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대척점에 있죠? 그러니까 위아자 월자 아닙니까? 아니 이 음악 산업에서 저기 끝과 여기 끝에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작곡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최신까지 음악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돼요? 네. 마지막에 나오신 게 23년 말이더라고요. 그래요? 뭐지? 네. 제가 23년 여름에 내고 안 냈기 때문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음악도 하시고. 웬만해서 웅주 씨보다 업데이트가 다 빠르죠. 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디맨이라고 하면 안 돼. 저는 팟캐스터예요. 팟캐스터. 근데 진짜 오늘 방송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해오셨네요. 그럼요. 이례적이네요, 진짜. 이 정도는 했잖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모셨는데 할 말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좀 봤습니다. 네. 스케치 코미디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원하시는 걸로. 긴장. 네. 나쁜 말 하실 거면은 넘어가고요. 스케치 코미디를 이제 몇 개를 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 취향이랑은 조금 멀어서 그럴 수 있죠. 네, 몇 개 보고 오케이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어떠세요? 스케치 코미디 그래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전 하기 전에도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아예 몰랐고. 아 그래요? 네. 사실 막 엄청 뜻이 있어서 한다기보다 이게 좀 아이돌 생활이 끝나고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끝났거든요. 네. 회사가 조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4년 정도 했는데 활동을 이제 코로나 때 데뷔해가지고 조금 계속 처음부터 힘들어 하다가 회사랑 좋게 안녕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짝 제가 아무런 미래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저 또 늦게 데뷔했거든요. 좀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와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런 컨텐츠나 연기나 이런 모델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나 부정적인가? 저 요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성찰까지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오는 연락을 받고 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에서 이제 스케치 코미디 컨텐츠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모르고 이러니까 더 용감해서 연기? 안 해봤는데 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그게 진짜 신생 채널이었거든요. 완전 막 뭐 진짜 아예 1000명도 안 되는 제가 기억하기로. 네. 근데 그 쇼츠들이 막 이렇게 1000만 뷰 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시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싱글벙글 채널에서도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어디까지 얘기했죠? 연기 얘기. 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네. 연기를 이제 스케치 코미디 전에도 하셨잖아요. 뭐죠? 웹드라마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이돌 할 때요? 오 맞아요. 뭐 정말 고리점. 공부를 했다니까.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아예 처음이었고 연습생 이런 거 하면서 연기 지도를 받았던 적은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전으로 해봤던 게 이제 그게 처음이었고 재밌네. 뭐 연기도 되게 재밌다. 나중에 아이돌 끝나면 연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돌이 너무 빨리 끝나버린 거죠. 너무 예기치 못하게. 그래서 이제 조금 급하게 제 입장에서는 전환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아이돌보다 연기 쪽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다행이에요. 어떤 점이 그러네? 전 제가 단체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하는 것 같고. 지금이 너무 좋고. 네. 그때 너무 지긋지긋. 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멤버들이랑도 사이 좋고 다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다 아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리더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네. 리더셨는데. 맞아요. 안 맞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단체 생활이 좀 생각보다 안 맞는 성향이었고 그리고 팀에서 리더를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맡게 됐는데 사실 리더로서도 제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어떻게든 막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막 그때는 막 활기롭게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 에너지를 내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었던 시간이었고 뭐 이래저래 좀. 근데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이돌 리더는 어떤 뭐 그게 있나요? 역할이 있나요? 역할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는 회사와 멤버들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그래서 매니저님이 또 전달해 주시기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멤버의 일원으로서 얘기를 해야 더 네.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보통 모르시잖아요. 리더면 대체 뭘 해? 뭐 인사할 때 구호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생각보다 잡다한 일을 진짜 많이 하고 감정 소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약간 곤란한 거는 리더한테 약간 밀어넣는구나. 약간 그런 리더한테 말 좀 잘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중간 관리자 같은 거죠. 네. 제일 그 마음 아픈. 그리고 어쨌든 멤버들이 뭐 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외로운 자리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도 섞이고 싶고 나도 함께 뭔가 좀 키치하게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그죠. 어쨌든 일이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딱 중간에 끼면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되죠. 뭐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 관리자는. 네. 그러네요. 아이돌 리더들 다르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그 리더인 게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뭐 어디 아이돌 누가 리더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러겠네요. 정말로. 아예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회사와 제일 친하면서도 회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참 노조네. 노조 위원장이네. 맞아요. 노조장애 노조. 맞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이돌 헤어 메이크업이 저한테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뭐 마음에 드는 날 있고 안 드는 날 있고 했는데 단체이다 보니까 정해진 컨셉이 있잖아요. 그 그룹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베스트를 항상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 그룹은 좀 약간 걸크러쉬, 센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데뷔 때 빼고 이제 그 모든 화장들이 다 저한테 안 어울렸어요. 참 이게 힘든 그거죠. 본인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스타일도 맞아요. 아니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헤매 이건데 진짜 딱 맞는 말씀하신 게 하고 싶은 걸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떤 작은 일이더라도 그게 좀 성향에 안 맞았죠. 그래서 뭐 어쩐 일이 있어서 아이돌이 없어지고 배우로 빨리 전향을 하셨는데 그게 더 맞으셨다. 맞아요. 왜냐면 단체 생활도 할 필요 없고 프리랜서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도 되니까. 아직은 그 지금 삶을 즐기고 있는데 또 일 양이 많아지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좋은 회사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배우로 전향을 하시고 계속 그 미래를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좀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배우로서의 직업 윤리나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뭐 연기를 잘하고 싶다라던가 연기 스타일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이 하고 저는 사실 배우도 배우인데 배우를 조금 더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을 하고 데뷔를 하고 막상 저로 살아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전에는 어디 미팅 자리 가고 하면 이현 씨 뭐 올해 목표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막 지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네 뭐 올해는 이런 거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예정이 있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냥 제가 저로 살아본 지 얼마 안 돼서 다양한 걸 좀 다 해보고 싶다, 다 열어두고 다 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배우 활동도 하면서 가끔 모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팬분들이랑 그래도 소통하고 이러려고 더 원활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일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스타일을 올리고 뭔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더 노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일로 연결되기도 하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금 조금 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표나 뭔가 이런 것보다. 그 지점이 되게 좋은 지점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슬픈 말이긴 했는데 결국엔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거네. 이 지점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되게 자주 하고. 근데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되지 않을까. 그러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고.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흔히들 시쳇말로 아이돌들이 아이돌 끝나면 계속 그 회사 케어만 받다가 바보가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보가 돼요. 진짜 전 바보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저도 그래서 또 약간 사적인 얘기인데 원래 회사 나오고 바로 다른 회사 미팅을 진짜 많이 봤었어요. 그중에 뭐 얘기가 잘 되고 있는 회사도 몇 개 있었고 다 배우 쪽이긴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른다. 너무 이 세상을 모르고 나 아르바이트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곧바로 회사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아이돌 때 회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제 끌려다니기만 하는
상황이 되겠다. 약간 파트너십으로 일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하라는 걸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던 회사들 다 이제 중단하고 그냥 혼자 알바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한 1년 정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뭐 이런 컨텐츠도 찍게 되고 뭐 스케치 코미디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늘려가고 있는 건데 무튼 그랬습니다. 저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방법이 더 배우로서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얘기지만 헐리우드에서 무명 배우들이 다 일하면서 다 오디션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셀러브리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셀러브리티들이 연기를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큰 그 인생 경험이 없다 보니까 풀이 좀 적은 배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배우로서 오히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삶을 경험해보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바보가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 오래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 회사에 케어를 받아야만 하는 삶을 사니까 뭐 예를 들어 진짜 여권 만드는 것도 막 매니저님이 제동해 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이돌을?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생각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 차라리 과잉보호가 낫다 약간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게 좀 근데 산업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나? 너무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제가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아요. 이 말도? 아니 그 회사들이 그렇게 케어를 하는 것도 너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루밍 같이 하는 거 아닐까. 되게 나쁜 말이지만. 되게 나쁜 말이에요. 아니 시스템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아니 그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어놨는데 사고를 쳐서 한 방에 내려앉아 버리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맞아. 그냥 K-팝 아이돌 시장에 어떤 안 좋은 모습이 있다. 이 정도 같습니다. 다크 사이드가 있다. 그 경험을 하신 분을 실제로 뵈니까 좀 신기하다. 그러네요. 그 얘기를.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아이돌 하신 분을 볼 일이 없죠. 주변에 없으세요? 아이돌 뭐 하셨던 분이나 하시는 분이나 만날 일이 그래도 없으신가? 90년대 아이돌이셨는데 이제 그런 사람 나 좀 있어. 엔지니어 하신다거나 진짜? 아니면 양주 쪽에서 뭐 고깃집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좀 뵀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분 아이돌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가 뭔 질문을 하려고 그랬냐면 연기를 하고 나서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볼 때 좀 달라지는 게 있나?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각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잡아서 찍으셨지? 뭐 혹은 이게 연결이 좀 튀네? 뭐 이런 거라던가 그냥 진짜 제가 원래는 보지 못했던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좀 거슬리는 정도? 그 업계 이제 그 몸을 담으셨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되게 영화 평론이나 이런 거 두 분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진 못하고 막 깊은 고찰을 막 하고 이런 스타일은 제 머리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고. 저분이 많이 하시고 저는 아니에요. 저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똥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수사적이기만 할 뿐. 그리고 배우들 보통은 이제 스토리에 집중해서 봤다고 하면 이제는 배우들 연기를 좀 많이 보고 참고하려고 하고 원래 외국 영화 이런 것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고 느껴져가지고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확실히 다른 언어를 쓰는 배우를 보면서 뭔가 체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라는 부분이 더 그게 큰 것 같아. 타 장르에 비해서. 저는 그 촬영장에 몇 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가본 촬영장에서는 배우들끼리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촬영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한 명 나서가지고 일부러 막 살갑게 굴고 막 이런
촬영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별로 다 안 좋은 촬영장이었네요. 그러게요. 근데 안 좋다고 하긴 좀 어렵고 그냥 일터니까 그냥 별 그런 거 없이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아직 해보진 못했지만 진짜 막 엄청 서로 친해지고 막 붐업하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 할 일 하고 그걸 더 편해하시는 촬영 그 부분 감독님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뭘 더 선호하세요? 저요? 저는 아무래도 좀 용기를 얻는 거를 마음 편해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게 좀 에너지가 소모되긴 하는데 기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작품을 찍을 때 그 스텝이나 뭐 출연자들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촬영장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사람들이 더 몰입을 하고 좀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촬영장에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 다 그냥 코너에 한 명씩 다 붙어 있고 대기하면서 혼자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오히려 그 모습이 언프로페셔널해 보였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 보였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촬영장의 그 기본 그걸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는 많이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 안 좋은 데만 좀. 가장 나쁜 예를 갖고 와서 물어보면 어떡해.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했죠? 빨리 끝내고 싶.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더 해야 돼요. 아니 작곡도 많이 하시고. 네.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것은 아이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공백기가 길게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가 진짜 길었을 때가 있었어요. 2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2년을 채워서 쉰 적이 있었는데 공주 씨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저 하고 있다고요. 공백기를 혼자 부여해버려서. 말 끊지 마시고. 이건 누구라도 들어갔어야 됐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이미 데뷔를 했고 사실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회사에 허락 맡아야 되고 어쨌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생긴 후다 보니까 막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지 하다가 그때 우연히 전 또 몰래 알바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알고 지냈던 작곡가 오빠분께서 제가 일하고 있던 카페에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작곡 활동을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와서 뭐 처음엔 그래서 저희 그 그룹명이 밴디트라는 그룹인데 밴디트 팬송을 그냥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돌 트랙 쓰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와서 작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이제 팬송을 막 만들어봤죠. 뭐 어떻게 아무것도 뭐 배우고 이랬던 적도 없는데 그냥 했어요. 근데 그건 안 됐고 회사에서 깠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안 됐고 첫 작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저를 그 작업실로 끌어와 주셨던 그 오빠분이랑 좀 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탑라인 짜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마음에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영역이 조금씩 더 넓어져가지고 이제 좀 발매를 할 수 있었던 곡들이 많아졌었어요. 뭐 가사나 이런 것도 꾸준히 쓰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를 좀 작곡 활동으로 그 곡 작업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돌 공백기를.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많다고 기회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재능이 많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주로 하시는 그 포지션이 탑라이너신 거죠? 네. 가사랑.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막 엄청 깊게 배워보진 못했는데 너무 흥미롭게 했었던 활동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뭐 생각 있으신가요? 작곡이나 뭐 이런. 너무 있는데 이게 너무 있어요? 네. 전 지금 모든 것에 다 열려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밌죠. 인생 재밌죠 이러면. 네,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자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내서 하기에는 능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마음을 좀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태. 취미로라도 계속 뭐 작곡 같은 계속 하시면 되게 인생에 굉장히 좋은 그게 됩니다.
취미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전 취미로. 네. 돈벌이라고 하기에는 수익이 너무 귀여워서. 자꾸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은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되게 본인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 같으세요. 그래서 계속 목표 지향적으로 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보통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 생각을 계속 돌리니까 불안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류에서 온 건 아니었을까. 이현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동하신 계기를 보자니 작곡도 하시고 뭐 작사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뭐 아이돌도 하시고 하셨던 게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어색하세요? 말 안 하면 어쩔란가 한번 보고 싶어서. 말 셋이서 안 해보죠 그냥. 5분간 안 해보죠. 아니 이렇게 나올 거면 하지 말죠 그냥. 아니 열심히 막 정리하시는 게 보기 좋아가지고 한번 그냥 보고 있어. 근데 정리병이 좀 있으시죠? 정리병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하면서. 네. 너무 저도 생각이 좀 이렇게 막 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번 좀 보따리를 좀 묶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분들 무리에 한 분씩 계시면 좀 마음 편하잖아요. 튀는 것을 다 잡아서 이렇게 끌어와 주시니까. 그럴 수 있죠. MC 역할을 하는 사람. 네. 나는 팟캐스트 한 뒤로 자꾸 껴드리려고 하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뭔 말 했을 때 뭐가 딱 떠오르면 그 비는 거에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타율이... 다 안 치죠. 그냥 꾹 다물고 있지. 근데 생각은 계속 그렇게 들더라고. 생각만 들고 있다. 이님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와 더라고요. 강아지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강아지 얘기요? 네. 일단 강아지는 프렌치 불독이고 네. 이름은 한이고 그리고 네 이제 4살 반 이제 좀 넘었고요.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언제 입양을 하셨다던가? 걔가 잠시만요. 봐야 돼. 제가 실제 한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네. 아주 귀엽습니다. 못생겼어요, 엄청. 한 상처받겠어요. 22년 3월 6일 날 입양됐고 생일은 20년도 8월. 그럼 5살이죠? 그런 거예요? 2022년? 2020년이 생일이에요. 20년. 한국 나이로 6살이죠. 6살이에요 벌써? 그죠. 나 맨날 4살 반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프렌치 불독인데 한국 나이로. 한국에 사니까. 보시겠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같은 그 시기 때 키우기 시작하신 건가요? 아닌가? 입양을 22년에 하셨으니까 좀 겹쳤던 시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그죠? 이게 사실 지금 제 완전 강아지라기보다 이제 친구 강아지인데 이제 제가 사실 더 맡아서 키우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 많죠. 네. 귀엽네요, 진짜. 그럼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떡해요? 그럴 리는 없나요? 안 좋은 말. 왜 안 좋은 쪽으로 끌어요? 귀여운 강아지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약간 강아지 취향 있으세요? 두 분? 좋아하는 종류가 있다던가 종류요? 소형견을 좋아하신다던가 뭐. 아니 저 따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건 모르겠는데 희귀한 강아지 보면 좀 신기하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저는 원래 되게 그냥 작고 귀엽고 이런 애들 좋아했는데 이 친구 만나고 나서 완전 취향이 바뀌었거든요. 얘는 좀 큰가요? 네, 얘는 14kg예요. 그래? 네. 그래서 밤에 안고 잘 때 되게 좋고. 아무튼. 네. 저는 그 시기랑 좀 붙은 건 줄 알고. 무슨 시기? 그 밴디트 생활하시는 게 거의 마무리 됐을 시절 그런 겹쳐진 줄 알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생도 살아보고 싶다. 네. 근데 그럴 때 강아지를 또 만나면 좋잖아요, 되게. 맞아요. 근데 거의 그쯤에 만났고 그래서 진짜 좀 삶이 약간 이 친구 덕분에 확 바뀐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진짜. 맞아요. 삶이 바뀌죠. 제가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숙소에서도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막 알러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선택한 동물이 이제 도마뱀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마뱀은 제가 숙소에서부터 키우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럼 키우고 계세요? 네네네. 우와. 이제 그래서 이름이 도솔인데 걔가 도솔이가 한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걔가 지금 이제 7살인가? 네. 무슨 도마뱀이? 크레요. 크레스티드 개코. 크레스티드. 네. 왜요? 이렇게 또 많이 쳐다보시게. 신기하네. 탈피해요? 네. 벗겨주고. 네. 그거 귀엽죠 또. 못 벗고 있으면. 신기하네. 도마뱀 귀엽. 도마뱀은 뭐라고 안 하던가요? 회사에서? 친구들이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육장 안에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없고 공격하는 애도 아니고 냄새도 안 나고 이래서. 걔네들은 그러면 그 사육장 안에만 있어요? 사육장 안에만? 우리 네. 안에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네 맞아요. 사육장 안에만 있고 가끔 이제 꺼내서 핸들링하면서 뭐 나름대로 교감을 시도하는데 그 친구가 교감을 느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교감을 한다고 해요? 교감이 돼요? 그건 보통? 개코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별 생각 없는 것 같고 뭐 밥도 눈앞에 있으니까 먹는 것 같고 이런데 진짜 귀여워요. 생긴 게 그냥. 근데 그 캐릭터가 좀 상업적으로 뭔가 캐릭터가 될 법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이돌인데 숙소에서 도마뱀을 키운다. 그거 좀 특이해 해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키우게 된 거냐면 또 경로는 진짜 저는 나름 그냥 되게 일반적이라고 느끼는데 이제 데뷔 전이었어요. 숙소 생활 이미 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주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말을 없애겠대요. 회사에서 이제 연습을 데뷔가 아니 지가 예수야 뭐야? 주말을 없애겠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제 주말만을 바라보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주말도 뭐 비밀 연애였을 건데. 에? 비밀 연애였을 건데. 그럼요. 그죠. 그래서 어떡하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나던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동물을 좀 키워보는 게 어떠냐. 그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관리도 쉽고 좀 적합한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적합한 동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도마뱀밖에 없다. 네. 진짜 없어요, 근데. 진짜 없어요. 그럴 만한 동물이. 상황에 적합한 동물이.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거 거북이. 는 별로 안 땡기고. 네네. 오케이. 거북이도 귀여운데. 그러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막 물도 좀 자주 갈아줘야 되고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냄새가 나겠구나. 교감이 안 돼. 교감을 또 했다고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네. 식물 키우는 것도 교감이 막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키우는 거지.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도마뱀이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종이긴 한데 그래도 가끔 저는 고기를 맛보여주고 싶어서 귀뚜라미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산채로 먹여야 되다 보니까 귀뚜라미도 조금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걔네들이 한번 저희 숙소를 다 탈출해가지고 그 50마리 정도가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가 무슨 연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사히 뭐 제가 다 잡고 이제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한 명 알아요. 네. 제발 비밀 지켜줘. 이젠 다 알겠다. 근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도마뱀은. 그럼 벌레에 대한 뭐 그런 게 별로 없겠네요? 막 무서워한다거나? 없어요. 귀뚜라미를 키울 정도면. 네. 그죠. 미럼 이런 거 키우잖아요. 미럼. 근데 미럼은 영양가가 많이 없대요. 그래요? 네. 와 이름이 미럼인데. 그러네. 그러네. 귀뚜라미보다 못한다고? 아무튼 그 강아지 얘기로 돌아와서 네네. 너무 많은 힘이 됐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진짜 삶을 바꿔주는 생명체.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강아지는 더 그럴 것 같아 고양이보다. 산책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모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중간에 막아 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꼭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뭐 안 떴어요. 좀 잘하고 있고 막. 네, 그래요? 뭐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저번에 러닝을 한번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나서 그 술을 먹으면서 좀 쪽팔리지만 둘이서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얘기했었죠.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일단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싸웠단 말이죠. 뭐 네가 못 입네 어쩌네 말하면서. 그죠. 발단은 이거였어요. 저는 항상 이제 웅주 씨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아, 너 참 잘생겼는데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너 삶과 너의 외관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굳이 하지 말고요. 그러면 한 명은 상처받습니다. 이미 받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패션.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답이 안 나왔던 게 옷을 잘 입는다라는 게 뭘까? 근데 사실 제 생각은 뭔가 요즘 시대에 이제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이거를 나누기 좀 모호해진 것 같고, 물론 정말 잘 입는 사람은 있죠. 뭐 업이 그쪽이신 분들 아예 트렌드를 읽고 뭔가 그걸 다 접목해서 색 조합을 다 신경 써서 진짜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데, 그렇죠. 막 요새 그런 릴스 같은 것도 많이 올리시고 그런 룩북 네. 진짜 다 다양하시잖아요. 다양한 스타일을 다들 선호하시고 좋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지루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제 옷을 잘 입고 못 입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자기의 스타일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싸우신 이유는 스타일이 없으셔서가 아닐까, 두 분 다. 그죠. 그래요? 스타일이 없는 게 보이니까 제가 화를 냈던 거죠. 스타일이 없는 게 뭐야? 스타일이 없는 게 뭐지? 야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입을 때에도 난 오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네 해서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뭐가 어울리지? 그럼 이거. 저도 고민해요.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저도 생각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없다면서요. 잘 입고 이런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앞에 있는 것만 입는 사람 아닙니다. 개코 도마뱀이 아니라고요? 앞에서 흔들어줘야 먹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러면은 보통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뭐 정말 자유로운 궁금한데요. 뭔가 보헤미안 느낌이라던가. 막.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형이 먼저 해봐봐. 생각 좀 하고 있게. 그러니까 나 이 패션 얘기하고 굉장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그때 화낸 그 이야기부터 계속 해보자면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패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입었는데 계속 그 사이클이 돌면서 비슷한 옷을 계속 입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옷이 이 사람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웅주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옷한테 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요소 자체가 너무 많잖아. 너가 머리도 길고 피어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너의 일상생활을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보이면서 엄캐니한 부분이 생긴다. 그랬던 거였고요. 뭐 패션 옷을 잘 입네 못 입네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떠오르는 것들 있죠. 근데 입 밖으로 내뱉기 창피해서 지금. 일단 저는 진짜 뭐 아마 인스타그램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진짜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은 있긴 있어요. 너무 꾸며진, 그러니까 너무 여성스러운 스타일. 너무 로맨틱걸 스타일은 제가 조금 이제 안 좋아해진 것 같아요.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그거 이외에는 좀 다 다양하게 좋아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약간 청담동 그 트위드 자켓 그런 느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샤넬 귀걸이 뭐 이런 거?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아. 웅주 씨는 싫어하는 패션이 뭐예요? 저 싫어하는 패션? 네. 싫어하는 패션? 패션 얘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굉장히 부끄럽고요 지금. 저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아니면 타인이? 뭐가 됐든. 저 너무 페미닌한 옷은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이성을 볼 때 너무 약간 그 프릴 막 입고 막 샤랄라한 그런 것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공주류? 공주류. 아니 아싸리 그냥 글로 더 가면 차라리 괜찮아. 확실하면. 그 막 코스프레? 일본 코스프레. 그치. 메이드 같이. 그 뭐라 그러죠? 고스랑 좀 다를걸요? 뭐 있잖아요. 모모코 있잖아요. 불량공주 모모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싸리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그냥 적당히 애매하게 그런 건 개성 없는 게 싫다 이런 말씀이실까? 그런 것 같아요. 그치. 거기서 이제 페미닌한 쪽이 더 싫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럴 수 있겠네. 잘 들었습니다. 패션에 대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패션은 또 좋아하시잖아요. 패션에 관심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말씀드렸죠. 둘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제가 언제 좋아한다 그랬어요 패션을. 막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막 한다 그러잖아요. 네? 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그거는 그거예요. 쇼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공이 미술 쪽이죠? 네. 만화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주변에 옷에도 관심 많고 이러신 분들 많지 않나요? 맞죠. 저희 여자친구가 그 패션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나부랭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인풋이 다릅니다. 그래서 난 이제 전문가 두 분 있으니까 패션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요. 이걸로 끝날 줄 몰랐는데 이현님 얘기를 들어야지 패션 얘기를 해요. 또 고견이 있으실까 해서.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여자가 옷 입기가 훨씬 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이게 진짜 다양한 뭔가 스타일들이 진짜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은근히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없고 옷도 뭔가 다 너무 비싸고 남자 옷들 좀 좋은 거 좀 괜찮은 것들은 그런 느낌? 그래서 또 키가 크시잖아요 두 분이. 근데 키 큰 남자가 또 옷을 입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요? 생각보다 키 작으신 분들한테 나오는 그런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옷들이 많이 없다 해야 되나? 제일 베스트가 되게 심플한 거이다 보니까 키가 크시고 좀 비율이 좋으신 분들은 뭔가 더 얹을수록 별로여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웅주한테 받았던 감상이 그런 부분일까요? 너무 과하다. 너 김치찌개 먹고 나가잖아. 그 피어싱이 뭔 말이야? 김치찌개 안 먹고. 그것까지 안 먹고. 김치 싫어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김치찌개 한식 전 싫어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이거 약간 사회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가 뭔가 과하게 꾸민다가 한국 사회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 뭔가 과하게 꾸미는 순간 멋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멋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막 그런 남분가 그쪽에는 좀 남자들이 막 다 정장 입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색 있는 정장 입고 막 뭐 이런 뭐 되게 발목 보이는 뭐 그런 거 입고. 근데 그게 그 모습이 약간 오그라드는 느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며서 오히려 안 멋있는 느낌 이런 거. 그게 좀 있는 거. 너무 애쓴 느낌이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 자, 첫째, 저는 제가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은 안 했고, 특히 제가 머리가 노랗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머리 빼고는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을 별로 딱히 안 했고, 그리고 약간 남자는 몸 따라가는 것 같아. 쉐입도 엄청 중요한. 제가 막 30kg 이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좀 타는 것 같고. 근데 머리가 노라실 때는 캐릭터가 진짜 확실해 보이시는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멀리 봐도 옷에 시선이 가지 않고 그 장발 금발에 그 시선이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 그 검은색 하신 지 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이미지가 달라진 느낌이 있긴 있다. 제가 봐도. 저희 그만하자. 네가 꺼냈잖아. 네가 꺼냈잖아. 아니 난 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 몰입감이 당신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잘 한 게 맞을까요? 저 너무 말을. 일단 말은 되게 잘하셨어요. 편집이 힘드시겠죠?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얘기가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래요? 한 꼭지만 더 하자. 네, 시간. 알겠습니다. 아쉬우시면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니. 왜? 눈빛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야. 가라 그래.
일본말 하신 줄 알았어요. 어떤 꼭지를 해볼까요? 어떤 꼭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몇 개 또 써온 것도 있습니다. 오.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요새 고민이 있으신지. 자, 왜냐? 통찰충이 있기 때문에 고민 상담을 잘한다. 아, 그래요? 통찰충 고민 상담 못하는 거 아니야? 통찰충이 잘하죠. 아까 그 말씀하신 바로는 약간 통찰하니까 나한테 좀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들을 마음으로 임하면 상처가 아니죠. 그렇구나. 약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완전 좀 상처였다. 상처였어요? 약간 합의가 된. 됐다. 요새 고민? 있어요. 저 뭔가 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네. 원래는 저 되게 무디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되게 둔하고 막 아까도 잔실수가 많고 이렇다 했잖아요. 이런 거에도 그냥 아유 또 이랬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갑자기 막 저런 소리들도 너무 신경 쓰이고 이게 왜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좀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뭐 병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약간 내가 좀 예민해졌네 하는 걸 느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좀 요새. 예민해지신 거죠? 감각이 좀 예민해진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더 잘 들리고 뭐. 네, 막 찻소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원래는 안 들렸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슬렸다? 거슬리기 시작한다? 네. 너무 할 말 없는 제가 고민을 꺼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가야겠다. 진짜 가야겠어요. 근데 진짜 분량 채우가지고 저희는 가 있을 테니까 혼자 하고 좀 그게 아니고요. 네. 저도 근데 이제 이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95년생. 그러니까 저도 한 30 좀 넘으면서부터 약간 세상 바라보는 게 좀 바뀌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나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게 좀 계속 달리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감각하는 데에서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20살도 감각이 예민한 상태일 테고 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설명하는데 좀 미숙한 나이지 않을까? 그때. 근데 이제 이걸 좀 3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그 일상적인 감각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도는 거지. 이게 이런 거였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설명이 안 되던 것들이. 그죠. 내 안에서 곱씹을 수 있는 언어화된 감각들이 머릿속에 돌아다니니까 내가 예민해졌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이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인생을 또 이제 맞이하시니까 예민해질 수 있죠. 더 감각이. 그리고 딱 30쯤 되면서부터 확실히 많이 감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냥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긴 하죠.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진짜 통찰. 억지 통찰. 그 고생한 거 봤습니다. 억통. 머릿속에서요. 와랄라 돌리는 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지금? 네. 좀 되게 부정적이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정적이어졌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 너무 낙관적이었나? 네. 그럼 정상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잘 살펴보고 있어요. 요즘 저에 대해서. 진짜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게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지가 진짜 얼마 안 돼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하면은 대답을 못 하는 정도였어서 우와. 저 진짜 남한테만 좀 맞추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좀 많이 신기하네. 나아졌어요. 좋네요. 근데 진짜. 네. 새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진짜.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한 인간으로서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날카로워졌냐, 좀 부정적이게 되느냐 이런 것도 감각을 잘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좋은 것도 더 감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니까. 좋은 방향일 수 있죠, 진짜.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그 즈음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잘 흘러가겠죠. 잘하고 계시잖아요. 응원해 주세요. 저희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 항상 응원하죠. 고맙습니다. 저 처음부터 봤는데.
근데 진짜로 꽤 오래 하셔서 좀 놀랐어요. 아 맞아 저번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계속 해달라고. 언제든 그만둘 것 같다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왜냐면 이제 주업이 아니시다 보니 그죠. 일이 바쁘면 저부터도 그러니까 저도 막 뭐 브이로그 채널 막 한다고 만들고 했지만 막 지금 한 달째인가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꾸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팟캐스트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브이로그나 이런 거는 편집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자막도 써야 되고 이런데 그냥 탁탁해서 올리고 몰라 하고 다음 주 보면 되니까. 근데 이거 약간 기록용으로 진짜 그냥 두 분이 얘기하시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기록용? 네, 뭔가 기록용의 의미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는 저는 원래 라디오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좀 이걸 항상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팟캐스트의 유행 같은 거 1년 전에는 없었지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좀 느껴졌었고 근데 올라오기 직전이긴 했어요. 올라오진 않았었어 그 당시에. 했었고 또 이런 술자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옹주랑 과격한 주제나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 그냥 해보자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전 머리 굴리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꾸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팟캐스트 하는 분도 계시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한 몇 달째 안 올리고 있겠지. 그렇겠네요. 맞네. 와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그렇죠. 그 전에는 한 1년에 한두 번 봤었어요. 안지는 오래되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럼 더 친해지셨겠네요 이거 하시면서. 또 약간 가족 같은 사이처럼. 네. 그렇게 오래 보셨으면서 저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래 안 보신 것 같은데. 당신 탈락이야. 주변 분들한테도 창작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아마 안 들으셔도 되니까 게스트로 몇 번 좀 나와달라고. 어렵거든요. 이것도 들으라고 하기에는. 아니 근데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지 않아요? 많아요. 그러면 왜 안 나와주세요? 다들? 이분들이 부끄러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 인디 뮤지션들이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거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적도 있어요? 그 게스트로 오셨는데 촬영이 너무 안 되겠어가지고 중단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 없죠. 그 스스로 한번 그런 적 있고요. 우리 처음에 영화가 한 번 있고. 기억난다. 그래서 엎었다고. 네. 다 찍어놓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스스로 한번 그랬네요. 그죠. 게스트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그러면 창작 분야에 한해서만인 거죠? 게스트 분이. 그러면 좋은 거. 그렇지도 않아도 된다. 뭐 정치인 뭐 이런 거 너무 좋죠.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이면 좋죠. 맞아요. 자기 나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말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 하면서 좋은 점이 모르는 것 오늘 그 아이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르는 분야 좀 알고 이런 부분이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약간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라고 해야 되나?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있죠. 맞아요. 저도 이현님 같은 느낌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보니까 많이 소문낼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찐 그 구독자이다 보니. 근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떴어요 진짜 그냥 알고리즘에. 네. 이야, 뭐야?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는 봐요. 막 그러니까 그냥 혼자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는 사실 아닌데 그냥 뭐 강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샤워할 때나 이럴 때 음악 틀어놓는 거보다 그게 더 재밌어서 뭔가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그랬더니 떴나 봐요. 그런가 봐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알고리즘에 걸렸다. 이럴 수 있겠다. 재밌는 신기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신기한 조합이죠. 네. 말 정말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그래도 막 호기롭게 왔는데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되드리면 좋으니까. 제가 뭐 그냥 말을 잘한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충분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변방 유튜브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셔 이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해주세요 마무리. 방금 하신 게 이제 소감인 거죠? 오늘 이제 방송인 뭐만 들어. 네.
제가 실제로 구독하고 있는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을 많이 못 만났었는데 또 이렇게 제 주변에 없는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하니까 되게 다른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또 초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저 배우 이연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정말 그 미디어 트레이닝에 교과서를 보는 듯한. 화들짝 놀랬잖아요. 마무리 하신 거죠? 자세 딱 고쳐 앉고 이렇게 공손해 보이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1년을 넘게도 안 되는 건데. 좋네요. 몇 년을 트레이닝을 받으셨으니까 그죠? 트레이닝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1년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요. 말 지금 되게 잘하는 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주 씨도 많이 들었어요. 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